그러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한국에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도하는 남아있는 한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감춰진 것들, 숨은 것들, 어둠과 흑암의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 총선이 마치 좌파, 좌익, 이른바 진보, 사실은 돈과 육체, 물질과 세상 권세를 쫓아가지만 그럴싸한 정의, 평등, 평화, 공정으로 포장되어 있는 만몬파, 육체파, 물질파들이죠. 이 만몬파, 육체파, 물질파들의 압승으로 귀결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위선을 드러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준혁의 발언은 대표적입니다.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 발언은요, 엽기적일 뿐 아니라 성도착적 수준까지 이른 것 같아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황당한 성적 발언, 여기에 이화여대생 미군 성상납 주장, 윤석열 대통령을 연산군에 비유하면서 연산 시절에 스와핑이 많이 있었다. 윤석열 부부는 암수 구분 안 되는 토끼라는 말도 했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다 이런 것들이니까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저서에 유치원 뿌리는 친일의 역사라고까지 주장을 했는데, 김준혁 교수가 들려주는 변방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은요, 유치원의 뿌리는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됐다. 친일파가 만든 최초의 유치원은 경성 유치원이다. 오늘날 한유총이 보수화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교육제도가 수입되면서 만들어진 유치원인데 이 유치원에 친일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견강부에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유튜브에 나와서는 더 자극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다부동 전투는 패전이다. 다부동 전투가 뭡니까? 6.25 때 우리 낙동강 방어선 지킨 전투 아니에요. 이긴 전투인데 패전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 참. 백찬엽 장군은 병법도 모르고 미군 덕분에 이겼다. 6.25 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이 백찬엽에 대해서 병법도 모르고 미군 덕분에 이겼다. 육군사관학교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성장한 우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국군 모독 발언이에요.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닙니다. 이념적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여기에 약간의 팩트를 조립을 해서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역사라고 그는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판세에 지장이 없다고 뭉개고 있어요. 심지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8일에는 아주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이대생 미군 성상납 관련 주장에 대해서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된다는 글과 영상을 올린 거예요. 올렸다가 급하게 삭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내용들입니다. 자기 유튜브 채널에 이런 내용을 올린 거예요. 기자회견하는 영상을 글과 함께 올린 건데, 김준혁 논란의 대반전, 나 이분은 김환란의 재물로 미군에 바쳐졌다는 증언이 터졌다는 겁니다. 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김환란 총장이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는 이 김준혁 발언의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이 발언이 역사적 진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사실상 두둔한 겁니다. 자, 이 영상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얼마나 날조되어 있는 영상인지. 이 영상 내용 보면은요, 이재명이 인용했다는 이 영상 말이에요. 급하게 올렸다가 급하게 삭제한 이 영상. 김환란의 친일 반여성 행각을 직시하며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근데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인사가 1935년생인 이모가 이화여대에 다녔는데, 이모가 미군과 함께 잔디밭에 앉아있는 사진을 봤다. 어렸을 때 그 이상한 사진을 보고 좀 놀랐는데 그 옆에는 우리 이모뿐 아니라 여대생들이 미군들과 커플이 돼서 아마 집단 미팅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진이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1948년 무렵에 바로 그 낭낭클럽, 그 당시 이모가 졸업한 이후였는지 아니면 재학생 상태였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때 김환란에게 걸렸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면서, 당시 미군을 사랑하고 미군과 사귄다는 것은 저희 외가의 엄격한 분위기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모가 어머니와 자주 다투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이모는 정상적인 청춘을 보내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에 걸려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40대 후반쯤 시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수막에, 이 김준혁을 비판하는 현수막에 김준혁 후보 사건 성상납 발언에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쓰여 있는데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다면서 우리 이모는 김환란의 희생자라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 김준혁을 사퇴하고 민주당 보고 사과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면 그럴싸한 것 같죠. 여러분 여기 얼마나 거짓말이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숨겨져 있는지 제 얘기 한번 듣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이모라는 사람이 낭낭클럽, 김활란이 해방 직후에 만들었던 낭낭클럽의 희생자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35년생입니다. 35년생이 대학교 가면 이 몇 년도가 되겠어요? 1955년도쯤 되겠죠. 일찍 가도 1955년이에요. 근데 낭낭클럽은 1945년, 46년, 47년, 48년 요 무렵에 만들어졌네 맞네 논란이 된 거란 말이죠. 1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모가 미군과 사진을 찍고 있었다면은 그건 1955년 이후에 낭낭클럽이라는 건 사라지고 6.25 전쟁이 터지고 쑥대밭이 된 한반도에 1955년 이후에 있었을 사건이에요. 아마 1960년대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1948년 낭낭클럽을 인용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건 완전 거짓말이죠. 날조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기자회견하는 사람들. 또 이 기자회견한 걸 인용한 이재명은 뭐예요? 자, 기자회견 주최 측이 요걸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만들려고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방 후에 김활란은 모윤숙과 함께 낭낭클럽을 만들어서 해방 이후에 1940년대란 얘기예요. 45년 이후에 한국 여성들이 미군 고위 관료와 미군 장교들을 접대하게 했고 기밀 해제된 미군 방첩대 문서에 낭낭클럽에 대해 모 인류여대를 졸업한 영어를 할 줄 아는 매력적인 여성들로 교양 있는 호스티스다. 미군 장교의 정보 노릇을 했다. 낭낭 회원들의 임무는 밤에는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고 불빛을 받으면서 고위 관리들을 접대했다 등의 기록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군 방첩대 문서까지 인용을 해놓으니까 뭔가 그럴싸한 것 같죠. 자, 요거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글이 이마 성공회대 교수의 논문인데 이 이마 성공회대 교수의 논문은 미군 방첩부대 CIC 보고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논문에는 낭낭클럽이 성접대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 성공회대 교수가 쓴 논문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 지도자들이 한국전쟁 기간 은밀하지만 공개적으로 운영한 각종 파티가 직접적인 성의 제공은 아닐지라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교제하면서 나중에 본인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거는 본인들의 선택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낭낭클럽이 성을 제공한 건 아니다라고 논문에 돼 있는데 요거를 완전히 왜곡을 해놓은 거예요. 또 정작 원래 출처가 됐던 1차 소스였던 CIC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김활란 총장의 이대생을 접대시켰다는 내용 이런 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엔터테인이라고 나오는데 그들끼리 파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엔터테인이라는 것을 접대라고 오역을 해놓은 거예요. CIC 보고서에는 엔터테인이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를 논문에서는 접대라고 하고 요 논문을 인용한 김준혁의 발언은 이걸 성접대라고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게다가 호스티스라고 나와요. 주최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김활란이 이런 파티를 주최했나 보죠. 호스티스. 그 파티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왔나 보죠. 주최했다는 건데 호스티스. 한국말로 여성 성접대부를 가리키는 호스티스라는 말로 이게 이제 와전되면서 논문으로 들어가고 김준혁의 글로 들어가고 하면서 계속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걸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이대 졸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전히 이런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심지어 이대를 졸업한 사람들도 김준혁은 사창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말이죠. 자, 자기 이념 때문에 편향된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실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한 번도 위임하게 하시어 모든 거짓된 것들, 숨겨진 것들, 감춰진 것들, 이 왜곡된 것들, 저들의 위선과 모순된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오. 하나님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얘기가 한국의 유행이 아니고 주류가 아닌 것처럼 들리나 하나님 언젠가는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이 모든 진실을 선포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4월 10일 총선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선거 되게 하시오.
교회를 해체하고 국가를 붕괴시키려는 그 어둠과 흑암의 신에 끌려다니는 미혹된 이들 정신 차리는 반전의 기회, 역사적 변곡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동해 서해 남해 바다가 예수의 피의 바다가 되게 하시어 예수의 피로 한반도를 덮어주시며 모든 투표장, 모든 선거장에 하나님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거짓과 불법이 결박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선거 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한과